오늘 사연은 저희 서방님이 저보고 이상하다고 합니다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같이 들어보아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서방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한두 달 정도 됐네요. 그런데 동서가 저랑 동갑이에요. 저는 동서를 서방님이 연애할 때도 그닥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서방님한테 듣는 이야기도 많았고 2번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서방님이 힘들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줬고요. 자기 친구들하고 술집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실컷 놀다가 계산할 때쯤 불러서 계산만 하고 가라고 하질 않나. 저희 서방님이 사업을 해요. 접대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잔 하게 되잖아요. 접대 자리라 서방님은 술을 많이 안 드시긴 해도 한두 잔 정도는 합니다. 분위기를 맞춰주고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술 먹었다고 소리 지르다가 서방님이 전화 안 받으면 집까지 쫓아오고 저희 서방님 저희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결혼 전까지 저야 따로 사니 몰랐다가 어머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요. 암튼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을 하다 이번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밑에 동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갑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기도 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거는 편은 아니지만 말 걸 때마다 늘 존대를 해줬지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사를 지냈는데요. 제사 지내는 날은 저희 집이 큰 집이라 많은 어른들이 저희 시댁으로 오십니다. 다 모이면 그 수가 어마어마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명 정도는 오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 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좀 많이 아프셔서 그래서 힘들어 하시기에 그냥 저랑 동서랑 한다고 어머니는 쉬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작은 어머니들 3분이나 계시지만 와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십니다. 저 결혼 생활 벌써 7년째입니다. 7년 동안 제사 음식 어머니랑 저랑 둘이 다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 손님들 오셨는데 또 다른 반찬이나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거기다 명수나 적습니까? 제사 음식 따로 먹을 음식 따로 그래도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어머니랑 저랑 둘이 했죠. 저희 신랑도 사업을 해서 제사 지낼 때쯤 오거든요. 간혹 일찍 올 때는 그래도 작은 어머니들이나 고모들한테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뭐라고 할 때만 하십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동서랑 저랑 둘이 하기로 했습니다. 허나 동서가 저랑 갑이긴 하지만 라면물도 못 맞추는데요. 물론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 또한 그랬기에 그래서 그냥 설거지나 정리 같은 것만 해라. 내가 음식이랑 장은 알아서 하겠다 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안 계시다 보니 아무리 저도 살림한 지 7년 됐지만 벅차기 나더군요. 아무튼 하면서 제가 급해서 반말하다가 존대하다가 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이 이번 제사 잘 지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서방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수, 아무리 이 사람이 밑에 사람이지만 말을 놓으시면 어쩝니까? 그리고 왜 다 부려먹습니까?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애가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좀 거들기만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고 형수랑 그래도 갑인데 존대를 해주셨어야죠. 서운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나참 제가 무슨 설거지 하루 종일 시킨 것도 아니고 한 3번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하고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설거지 양이 많아서 한 5번, 6번은 해야 해요. 다른 음식도 해야 하기에 동서나물 다듬는 거 잠깐만 해줘.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 지금 생선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부탁할게. 그냥 이 정도였는데 하루 종일 일 시켰다고 하면서 서방님 앞에서 울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를 무시해서 말도 턱턱 놓는다고 서럽다고 했답니다. 제가 일부러 말을 놓은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냥 듣고 있다가 동서가 그리 말하던가요. 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서방님, 이 일은 여자들끼리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이고 동서 입장에서는 시집와서 처음으로 많은 일을 해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리고 힘들고 투덜댈 때 받아줄 사람이 내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서방님한테 말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여자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래도 서방님 형이랑 살고 있고 내가 윗사람인데 쪼르르르 전화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7년을 겪었으면 어떤지 알지 않으세요? 저 시집와서 제사 1년에 명절 빼고 6번 있는 것도 했고 생일 때마다 집에서 생신상 다 차려드렸고 하다못해 어머니 아버지 환갑잔치 친척들 다 부르고 할 때 집에서 저 혼자 그 많은 음식 다 하고도 형한테 생색 한 번 낸 적 없고 오히려 형이 힘들지 해도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서는 고고하고 힘들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그동안 동서한테 말을 높여준 것은 아무리 밑에 사람이지만 갑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도 정신이 없어서 말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쭉 반말할 거니 그렇게 아시고 형수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러고 저도 끊었습니다. 님들 제가 그렇게 동서한테 잘못을 했나요? 저도 서방님한테 많이 서운하네요. 그래도 내 신랑 동생이라 명절 때나 시댁 갔을 때 식구들 밥 다 먹고 있을 때 들어와도 배고프다고 하면 밥 차려주고 시집와서 서방님이 제 생일 한번 챙겨주는 적 없어도 저는 챙겨줬습니다. 결혼할 때도 제가 서방님 불러서 신혼여행 가는 거 여자한테 돈 내라고 하지 말고 서방님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해라 하면서 서방님 결혼할 거 대비해서 들어놓은 적금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700가량 돼요. 700 주면서 좋은 데는 못 가도 이걸로 신혼여행 예약하라고 줬고 회백할 때도 절값 100만 원 넣어서 줬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올 때도 어머니 그냥 밖에서 먹자고 해도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 혼자 교자상 큰 거 2상 차려냈습니다.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소리 들으니 그동안 나름 잘해줬다고 생각한 게 왜 이렇게 허무하고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방님 말대로 정말 제가 이상하고 잘못했습니까? 댓글 의견 보겠습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일을 딱딱 가르세요. 님이 책임 맡아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이랑 나물은 누가, 국이랑 저는 누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설거지 같은 것도 서로 몇 번씩 하는 걸로 나누든가. 더 좋은 것은 설거지는 남편이랑 시동생 시키시고요. 그 동서 저도 확실히 이해 안 가긴 해요. 저도 아직까지는 외며느리라 제사나 명절 때 가면 어머니 옆에서 온갖 심부름 다 하거든요. 그래도 정말 힘든 건 요리 다 하시는 어머니라를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지하는데 말은 놓던 안 놓던 그냥 딱 필요한 말만 하시면서 거리 두시고요. 일도 정말 공평하게 분배해버리세요. 그 후에 요리를 하던 말던 자기가 어떻게 지지고 볶던 내버려 두시고요. 그래야 그 전에 형님 좋았던 거 알아요. 그리고 주제 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요.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어차피 남이랍니다. 결혼 안 하면 모를까. 결혼해서 자기 가정 생기면 형수고 형이고 한 달이 건너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암만 잘해줘도 그 잘해주는 거 잘 몰라요. 물론 개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님 시동생 경우엔 그 잘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성격처럼도 보이네요. 생각하면 억울하긴 하지만 잘해줬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꼭 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는 베풀지 마세요. 안 그러면 님만 화병납니다. 근데 보면 베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게 습관이 돼서 똑같은 일 반복하고 서운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리 두는 것도 연습이라 생각하시고요. 몸과 마음이 근질근질거려도 딱 선을 두는 연습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려요. 근데 여담입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노는 사람들은 좀 놀고 일하는 사람들만 죽어라고 일하고 죄송합니다만 좋은 가풍은 아니세요. 님도 너무 일 맡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이런 경우 보면 꼭 노는 사람들은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탱자거리고 일하는 사람들끼리만 분란 일어나서 서로 고생하고도 아무 공도 없이 맘 상하고 하더라고요. 서방님도 참 철없네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 마누리가 그리 말했다고 바로 쪼르르 전화해서 님한테 그딴 소리 안 했을 텐데 말이죠. 베풀대로 이런 일은 남편한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도 알 건 알아야죠. 그리고 전글 읽으면서 님이 전업주부인 줄 알았는데 직장인이라니. 헐 직장 생활하면서 그 많은 제사를 그동안 감당했다니 참 존경스럽네요. 친척들은 근데 왜 저렇게 얄밉나요? 어떻게 도와주는 사람 한 명이 없는지. 쯧 못된 사람들. 그리고 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 터졌는데 앞으로 얼마나 동서랑 부딪힐 일이 많을지 참 걱정스럽네요. 나이는 갑이어도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님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말이죠. 하말 한번 기막히게 잘하시네요. 난 그 상황 닥침 어이없고 할 말이 폭포수처럼 머릿속에서 쏟아져 정리 안 돼서 어버버버버 할 것 같은데 님은 똑 부러졌네요. 진짜 그 찌질대는 동서도 문제고 와이프가 찌질댄다고 쪼르르르 덩달아 앞뒤 못 찌고 나서는 시동생도 문제고 그 집안 땜시 머리 아플 날들이 많아 보여서 걱정이네요. 그럼 아랫사람한테 반말하지 윗사람한테 반말한답니까? 저는 왜 숙모 2분 계신데요? 작은 숙모가 큰 숙모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도 작은 숙모가 꼬박꼬박 존댓말 다 하고 윗사람 대우해줍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만나서 누가 나이로 위아래 서열 따지나. 서방님이랑 동서랑 둘 다 동서 집으로 보내서 다시 교육받아 오라고 하세요. 어디서 못 배워먹고 와서는 찡찡거리길. 글쓴이 서방님도 마찬가지. 여자가 좀 그렇게 말했다고 쪼로로 전화해서 말하는 거 봐라. 형수님 너무 얕게 본 거 아님? 아니고서야 형님이랑 사는 분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말 함부로 할 수 있나? 베풀 말처럼 남편이 알아야 님한테 한 말씀하고 싶어서 글 적어요. 동서가 이번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집안 행사였던 모양인데요. 님이 시어머니 보고 동서랑 둘이 할 테니 들어가서 쉬라고 한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 맞습니다. 님이 처음 결혼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베테랑인 시어머니 밑에서 일을 배웠을 테죠. 님도 그때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베테랑인 시어머니의 지휘하에 일을 했기에 일하는 게 그렇게 정신없고 두서없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의 연륜과 경험이 결혼 7년 차의 님과 시어머니는 많이 달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님은 동서랑 둘이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그것도 동서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미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을 진행했죠. 그래서 정신없고 경황없고 님도 일을 많이 했겠지만 그만큼 님동서 또한 갑자기 일폭탄을 맞은 거죠. 님동서 입장에선 시어머니의 지휘하의 경험 많은 윗동서랑 같이 일했다면 이렇게 일폭탄 안 맞고 정신없이 휘둘려가며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을 배우기보단 이번엔 임동서는 정신없이 휘둘리면서 동갑인 형님의 지휘 아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신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나이가 동갑이라도 7년이나 시댁살림을 살아온 님과 이제 가시집 와서 일이 손에 익지 않은 님의 아랫동서의 시댁일 처리는 천지 차이랍니다. 님은 시어머니 밑에서 배웠고 님동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님동서가 집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한 거야 님 말씀대로 자기 남편한테 투정 부린 거고 시동생이 형수한테 그딴 식으로 전화한 거는 100번 잘못한 거 맞습니다. 시동생도 그동안 결혼하고 7년 넘게 시댁일에 있는 힘껏 노력해온 형수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하다니 참 경우가 없는 사람이네요. 머리 고문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래요. 신행돈 챙겨준 게 당연한 줄 아나 봐요. 그만큼 돈 받아가서 선물 하나 사왔긴 해요. 뭐 서로 각자 입장이 있으니 이것저것 시켜 보였나 보죠. 앞으로는 똑같이 하자 그래요. 돈 똑같이 내고 똑같이 해오자고. 누가 시켰네 어쨌네 듣기 싫으니 집에서 반반씩 준비해와서 먹고 설거지 같이 하고 과일 깎고 차내드리고 하시면 되죠. 동갑이고 나발이고 저도 예비동서가 동갑인데 그런다고 저랑 친구인가요? 형님 동서 그뿐이지. 억울하면 형이랑 결혼하지 왜 동생이랑 해서 혼자 약올라 할까요? 그럼서 시댁일 장남이 하라고 떠맡길 거면서. 하여튼 멍청한 놈들이 집안 분란은 앞서 만들어주신다니까. 아주 지 마누라지네. 엄마 죽어라 일 시키는 게 뭔지 직접 보여줘야 정신 차리지. 아예 제사 참여 안 하면 지 마누라가 하던지 지 엄마가 해야 하는데 아님 지가 나서서 다 처하든가. 하여튼 머리 나쁜 것들이 지 무덤을 지가 스스로 파요. 시동생 적금까지 털어 장가가는데 주셨다니 헛수고하신 겁니다. 되돌아오는 꼬라지 보십시오. 그게 무슨 지 인생 산다고 저 꼬라지 보이네요. 왜 지들 생각만 하는지. 제가 동서였어도 오히려 음식 못해서 미안했을 텐데. 이건 뭐 둘 다 똑같네요. 그래서 결혼했나 봐요? 그 돈 달라고 못합니까? 아까워 어째. 생색 안 낼래도 생색 내고 싶게끔 하네. 절값을 형수님이 100만 원으로. 더 이상 얼마만큼 신경을 더 써야 합니까? 동서가 아니고 상전이랍니까? 하여튼 동서지간도 힘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동서라면 형님 혼자서 상 차리게 할 수 없으니 당연히 도와줘야 할 거고 내가 음식 재주가 없으면 형님이 말하기 전에 먼저 도와드려야 하는데 내가 재주가 없다. 이것저것 잔심부름이라도 거들 것이니 주저 말고 시켜주세요. 뭐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멀뚱멀뚱 서 있을 수도 있으니 계속 뭐 해야 한다.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라고 할 것 같은데 동서가 약간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싸우면서 했던 행동들도 평범하지 않고요. 이번 제사 지내고 나서 남편한테 울면서 고이 바친 일도 그렇고요. 글쓴이님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응? 동갑인데 손 아래라도 좀 조심해주지. 같이 즐거운 자리에서 말 놓는 것도 아니고 아랫사람 부려먹는 자리에서 왜 말을 놓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오히려 그럴 때는 존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손 아래 사람이라도 이것저것 시켜야 되는 입장이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애매한 동갑 동서 자리 너무 감정대로만 하신 듯. 그리고 시댁 사건에 큰소리 빵빵 쳐주는 남편 다 로망 아닌가요? 자신의 남편이 그리 해줬으면 아주 궁디팡팡 칭찬해줬을 듯.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